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3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유로존 경제가 1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3.8% 역성장하였는데 2분기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는 CNBC 뉴스의 Eurozone GDP contracts by a record 3.8% in the first quarter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383만 9천 명으로 6주째 300만 명 이상이라는 미국 노동성의 보도자료 The COVID-19 virus continues to impact the number of initial claims and ensured unemployment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세계 항공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급감으로 유럽 항공사들의 3만 2천 명 감원을 시작으로 전 세계 항공사의 감원 쓰나미가 시작되었다는 CNN 비즈니스의 Tsunami of airline job losses has begun in Europe. US carriers could be next입니다. 네, 오늘 또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5월 3일 현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Eurozone GDP contracts by a record 3.8% in the first quarter. CNBC 뉴스 보도 보시죠. 유로를 사용하는 19개국 유로존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3.8% 역성장하였습니다. 28개국으로 구성된 EU 전체 경제는 마이너스 3.5%였습니다. 유럽 통계청이 1995년 유로스태트를 통계 발표한 이래 최악입니다. 더 큰 문제는 2분기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6대 감염 국가 중에 4개국이 스페인, 이태리, 독일, 프랑스가 이 유로존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프랑스가 마이너스 5.8% 역성장하였습니다. 1949년 이래 최저라고 하는군요. 프랑스는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1%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소위 테크니컬 리세션에 정식 돌입한 겁니다. 프랑스는 일부 봉쇄 조치 락다운을 5월 11일 해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독일의 경우에는 아직 1분기 GDP 통계가 나오지 않아 불명확하지만은 현재 3월 중 소매 판매가 5.6% 감소한 점, 그리고 정부가 지난 4월에 올해 독일 GDP 성장 전망을 마이너스 6.3%로 전망한 점에 비추어서 마이너스 4% 정도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스페인의 경우 1분기에 마이너스 5.2%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실업률을 보면은 2월 중에 7.2%에서 3월 중에는 7.4%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내 물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3월 중에 0.7% 상승, 4월 중에 0.4%, 각각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것이 경제 지표의 악화에 따라서 22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의 정책 대응이 이제 앞으로 궁금해지는데요. 르가르트 총재가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그 정책 수단이 좀 궁금하군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016년 말부터 이미 G로 0%대 내려와 있고 양적 완화 QE도 이미 할 만큼 하였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아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OVID-19 virus continues to impact the number of initial claims and ensured unemployment. 미국
노동성의 US Department of Labor의 보도 자료를 보시죠.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급여 청구자 수는 총 383만 9천 명이었습니다. 전주에 대비해서는 60만 3천 명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자 수이죠. 최근 4주 이동 평균을 보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6주 연속 300만 명 이상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를 계절 조정 전에 원계열 통계로 보면은 지난주에 348만 9,261명입니다. 즉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제로 348만 9,261명이 실업급여를 청구한 거죠. 작년 이맘때에 20만 4,755명에 비해서 17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4월 18일 현재로 실업수당 수령자 수가 총 1,777만 6천 명이군요. 작년 같은 기간의 수령자 수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173만 1,181명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나올 노동성의 잡스 리포트 상에 나오는 실업률 통계가 아주 궁금해지는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Tsunami of airline job losses has begun in Europe. US carriers could be next. CNN 비즈니스 보도 보시죠. 세계 항공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 수요 격감으로 감은 쓰나미에 돌입하였는데요. 항공사들은 이미 근무시간 축소 그리고 조기 퇴직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한편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구제금융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럽 항공사들이 3만 2천 명 감원을 시작하였다고 하네요. 아일랜드 국적으로서 세계 최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가 3천 명 감원을 지난주 금요일 발표하였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사의 상황을 보면은 매일 3,000회가 운항이 취소된다고 하네요. 비행기의 92%가 공중에 날지 않고 지상에 대기된 상태고요. 그라운디드 된 상태고요. 이로 인해 13만 종업원 중에 8만 명이 이미 근무시간 단축에 들어갔습니다. 대표 CEO가 항공사의 재정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토로하는군요. 독일 정부는 루프트한자에 대한 10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서 동사 지분의 25.1%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프트한자는 개발은행으로부터도 35억 유로의 그 정부 보증이 된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경우에는 지분의 4분의 1을 감원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네이비안 에어라인스하고 에어프랑스 KLM이 또 감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전 세계 여객 운송 매출액은 3,140억 달러,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그리고 이 수요 감소가 최단 2022년 여름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네요. 항공사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9월 30일 이후부터 감원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정부가 항공사에 대한 구제금융 250억 달러를 지원은 조건으로 9월 30일까지 고용 유지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항공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항공사들도 10월 이후에는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거죠. 이미 미국의 4대 항공사 소속
약 10만 종업원은 최근 최소 9개월간 급여 삭감 그리고 무급 강제 휴가에 회사 측과 동의를 하였다고 하네요. 코비드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는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제작사 그리고 공항 관리 회사에도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보잉사의 경우에도 주문 감소로 16,000명 감원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17억 달러 적자가 발생하였고요. 에어버스사의 경우 6,000명 이상을 강제 휴가하고 현재 회사는 현금이 고갈된 상태라고 하네요. 영국 히스로 공항관리회사의 경우 1분기에 3억 5,200만 파운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작년 1분기에는 1억 200만 파운드 순이익이 났다고 하네요. 4월 중에 공항 이용객 수가 97% 감소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정되어 있던 제3할주로 건설공사도 최단 2년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네요. 네,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살펴보시죠. 오늘 11시 현재, 제네바 시간 11시 현재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27만 2,202명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20.1% 증가한 숫자고요. 그리고 현재 사망자 수는 23만 104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22.5% 증가한 숫자입니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일주 전에 비해서 여전히 20%를 상회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 단계라고 얘기해야겠죠.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주에 갑자기 늘었는데요. 확진자 수가 106만 7,127명, 사망자는 5만 7,406명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확진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영국의 경우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독일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확진자 수가 12만 4,050명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브라질도 8만 5,380명으로 확진자 수가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코비드-19 통계를 보면 황인종의 감염률, 사망률이 백인종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네, 오늘도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차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